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20강은 불안의 시대, 불신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요 불안과 불신이라는 요 단어만큼 이 시대에 확실한 어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불안이 이렇게 증폭이 된다. 그것은 왜 그럼 이렇게 불안이 증폭이 되는 것일까? 그거는 근본부터 바뀌는 이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가 이 변화로 인한 이제 불안인데 그것이 근본부터 바뀌고 있다. 근데 그 바뀌는 그 속도가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안이라는 것이 이제 다 증폭이 돼서 우리 그 인류 가운데 지금 80억이 살고 있는데 그 불안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인간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이는 이제 이러한 그 변화의 특성으로 이제 이러한 변화가 이제 오고 있다는 것을 감으로는 느끼고 있지만 또한 이 근본부터 바뀌고 빠르게 변화되는 그 변화를 정확히 그 실체를 이제 모르는 데서 오는 그러한 현상, 그 현상을 우리가 불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불신의 증폭, 그 불신이 이렇게 왜 이렇게 증폭되고 있는가? 그거는 이제 기준이 사라지고 있고, 그렇죠.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개인적 기준 또 사회적 기준 또 여러 가지 그 인간의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탱해 오던 그것이 이제 그 옳건 그르건 그 기준이 사라지고 각각 다른 가치관으로 판단함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소통도 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소통도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떤 대화를 하건 관계성을 갖건 불신이 증폭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기술과 지식의 이제 고속 발전에서 오는 그 소외도 불신의 증폭을 더욱더 이렇게 그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과 지식이 고속도로 발전하고 이렇게 있으므로 거기에 따른 각각의 기준이 각각 적용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 사람마다 그 자기가 습득한 지식을 이렇게 적용해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서로 동일한 주파수가 아닌 다른 주파수로 이렇게 교류하고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러한 그 불안과 불신 이거는 결국 개개 인간 능력의 무기력함에서 이렇게 기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제 불안과 이제 불신의 그런 환경 가운데 이제 개개의 인간이 이제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한계적 인간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불안과 불신은 더욱더 이렇게 그러한 세계 속에 극복하지 못하고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과거의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 이제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가치관이라든가 체계라든가 또 문화라든가 어떤 공동체라든가 어떤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인간에게 이제 속박을 준 측면도 강했다. 그렇죠. 이거 무시 못하죠. 그러나 이제 안정감도 함께 주었다. 그러나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속박의 환경도 제공했지만 그 안정감, 그냥 그 안정감도 주었지만 지금의 어떤 이런 상황들은 변화는 개인의 차원은 물론 한 사회, 한 국가 차원에서도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강력한 변화다. 그리고 이제 강력한 변화이고 또 이에 따른 무기력감이 강하게 동반되는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환경을 개인적 차원은 물론
한 사회, 한 국가적 차원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니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무기력함의 강도가 매우 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불안은 환경과 상황이 파악이 안 되는 것은 물론 그 상황과 환경에 어떠한 주체적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데서 오는 무기력함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에 이제 개인이 갖는 불안이건 국가가 갖게 되는 이제 불안이건 그거는 이제 무기력함이 그 근본 원인이다. 어쩔 수 없는 그렇죠. 이 상황 속에 그 이제 빠져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함에서 그러한 불안은 이제 증폭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번호를 살펴보면은 이제 정서적 불안감의 증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서적 이제 불안감의 증폭은 이제 가장 먼저는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가족과 이제 공동체는 벌써 해체되기 벌써 좀 오래됐고 가장 이제 인간을 지탱하고 있는 그 기둥이라 그럴까 그 받침대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 그거는 글로벌 차원에서 이제 엄청난 속도, 엄청난 비율로 그 이혼율이 이렇게 있고 이제 이에 따른 또 비혼율도 이제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보면은 이제 이혼율 벌써 코로나 이전에 그 2018년도 상황만 보더라도 벨기에 71%에서부터 12 이제 53% 그러니까 이렇게 그 포르투갈, 헝가리, 체코 쭉 이렇게 이혼율이 이제 이때만 18년도만 해도 이제 벌써 50%가 넘는 그런 나라들이 상당수 됐다. 그런데 지금 벌써 22년이고 중앙의 코로나 사태라든가 경제적 상황이 엄청나게 이렇게 확대가 된 어렵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이러한 이제 이혼율은 더 이제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수 더 지금 80%에서 에 이제 근접하고 있고 50% 이상의 그러한 나라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벌써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2, 30%나 되는 그런 엄청난 비율로 이혼율이 상승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혼율이 이게 보면은 21년도 보면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혼율이 서구 사회라든가 이런 데는 전통적으로 높아왔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상하지가 않은데 이렇게 러시아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 동구권 나라들이 굉장히 이렇게 이혼율이 높은 거를 굉장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소련 국가들이 이렇게 높은 것은 왜 그런가 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서구는 이미 그 서구화된 문화 속에서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그 이혼율이 그 높아졌고 벌써 10년 전부터 벌써 높아졌죠. 그런데 지금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는 동구권 중심으로 러시아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권인 중앙아시아와 또 이렇게 중동까지도 50%를 막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러한 문화가 벌써 이제 경제적인 과도기적 현상, 경제적 격차와 현실과 또 괴리가 오는 경제적 격차와 그러니까 문화적 격차가 굉장히 이제 그 이러한 문화가 서구 문화가 이제 이 지형을 이제 이혼율이 굉장히 낮았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상황에 이렇게 지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 그러니까 결혼 자체의 비율도 상당히 이제 하지 않는 이제 그 율이 높아져 가고 있고 또 이혼율은 더 이렇게 상승해서 앞으로 80%까지 이제 80%가 하나의 뭐라 그럴까 그
놀랍지도 않은 그러한 상황. 그래서 끝까지 결혼 생활을 이렇게 끝까지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아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뭐 엔타임이 오건 안 오건 이제 그 상관없이 굉장히 높은 비율의 새로운 사회로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리고 그러니까 동거와 결혼은 이제 근본적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한 것은 이제 결혼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또 동거도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는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그 동거 자체가 또 이런 정서적 불안감 이런 거를 해소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러한 굉장히 안정했던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변화가 급격하게 겪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직장의 이제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업 자체도 그렇고 또 그 직장 자체도 그렇다. 그래서 어떠한 기술과 지식도 지금 초단기적인 가치와 효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식과 그 기술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거를 습득하고 해야지 지금의 상황에 맞게 경제적 직업을 얻고 직장을 가져야 되는지도 이제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무엇을 익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뭐 5년을 더 이렇게 버티게 될지 또 그 불확실하죠. 더욱더 짧게 그 지식도 그렇고, 그래서 그 어느 것이 뭘 배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것을 익혀야 될지도 이제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단순히 이제 실업률 차원에서 이해할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러한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용도 불안할 뿐만 아니라 또 노동 의욕도 저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이제 무한 경쟁에서 이제 이러한 생존, 무한 경쟁에서 이제 뒤처지고 또 이제 희망을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불안감, 이 희망 이런 속에서의 경쟁에서 앞서면서도 그 불안은 불안이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더욱더 이제 거기에 이제 뒤처질까봐 불안을 갖게 되는 거고, 또 이제 뒤처지면 뒤처진 대로 희망을 놓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정서적 불안감은 계속 증폭되는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의 발달은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뭐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에 뭐 보면은 뭐예요?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욕구는 계속 이제 그 높아지게 한다. 인간으로 하여금. 그런데 자신의 현실은 이렇게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아주 이렇게 낮게 상승시킬 수 있는데 반해서 욕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 차이, 이 엄청난 이제 그 괴리감 속에서 인간이 그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보면은 요 월드컵이 뭐예요? 월드컵 다 마스크 벗고 응원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 그러니까 중공 사람들만 갇혀 있는 걸 보고서 열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느끼게 해주는 것이 또 미디어고, 또 이러한 상황들. 그래서 이제 또한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인간관계가 수단적 도구적 인간관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그러면서도 나도 또 인간관계를 이렇게 대응하면서도 정작 수단적 도구적 관계에 관한 피해 망상에 또한 적게 되는 것이 인간이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 누구에게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그 감사함을 잘 많이 모른다. 어떻게 보면은 그 내가 준 것만 기억하지 받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할 때에 이제 많은 피해 망상,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이런 불안감이 다 높은 개개인이 이렇게 굉장히 극도로 이렇게 높아져 있는 가운데 이러한 가운데 뭐예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아서는 다 이제 나도 좀 안정스러운 상황일 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챙긴다던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도구적 관계로 생각지 않고 그냥 진짜 순수하게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지만 불안감이 높아진 개개인들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챙길 수 없고 그냥 홀로 있는 파편화된 존재로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담을 쌓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떤 관계를 맺게 된다 해도 수단적이고 도구적이고 뭐예요? 찰나적인 관계, 지속적이고 영원한 관계가 아닌 찰나적 관계에 이제 저기죠. 또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또 주었다고 해도 이제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미디어도 그 전하는 그 정보와 소식이 부분적이고 짜집기적이고 의도되고 목적성을 가진 사실로 그 변환되는 순수한 그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도되고 아주 짜집기적인 부분적인 이 사실 결국에는 이 사실이 아니라 이제 저기죠 거짓이죠 거짓 그걸 거짓을 포장한 채 이제 사실로 사실화해서 전달하게 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순간 속을 수 있지만 이것이 계속될 때 불신의 시대를 양상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과 또 이제 전통적 도덕, 사회적 가치의 해체 또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이러한 튼튼하게 그래도 사회를 받치고 있던 이 기반들이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성관념, 성도덕, 성역할, 뭐 이렇게 젠더까지 나오고 뭐 이제 뭐 이렇게 별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지금까지의 가치관이 붕괴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까지 이런 것을 강요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로 이제 미친 시대로 이제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1, 2세기 전 문화권이 만날 때 이렇게 글로벌 세계에서 한 19세기, 20세기는 각각의 문화권이 이렇게 그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항선이 이렇게 들어와서 바닷가에 보이면은 그 조선 사람들 어땠어요? 그 느끼는 공포라는 게 상당했잖아요. 예? 그 하얀 짐승이 온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런 정도의 차원이 이것도 상당한데 그렇죠. 이때 느꼈던 우리 선조들도 상당한 불안감이 느끼고 이랬지만은 이런 차원과는 또 차원이 다른 어떤 변화다, 해체다. 그러니까 각각의 전체가 또 이렇게 만나는 것도 큰 어떤 상황이지만 이 각각의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그 전통, 도덕,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영의 인간이 그 보통의 정신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로 지금 돌입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초입에 해당하는데 그 해체의 속도가 빠를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다른 거는 다 불확실하더라도 요 해체의 속도가 빠를 것이다. 지금보다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는 사실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흉흉한 소식이 이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 그러니까 전쟁의 소식, 사건 사고의 소식을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이제 계속 듣게 되니까 어때요? 멀쩡한 사람도 돌아버리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전쟁의 소식, 사건 사고의 소식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돼서 이런 불안감, 이제 정서적 불안감은 이제 각각 상당히 이제 그 각각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국가 안보,
정치, 경제 환경의 불안정성. 이거는 체제 변화기에서 오는 그 특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다극 체제, 지금까지의 체제에서 이제 미국 유일 체제에서 단독 체제에서 다극 체제, 글로벌 합정 연행의 시대로 이제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불안정성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국가가 영원한 게 아니라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것이 또 국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향후 1, 200년 안에 사라진 국가만 해도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은 이 국가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항구적인 줄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군비 경쟁, 그러니까 불안정성이 증가하니까 국가가 군비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줄을 잘못 쓰면은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자원 확보 경쟁. 그렇죠. 그래서 좀 지금까지는 그래도 자원에 대해서 서로 이제 자유무역도 활발하고 어떤 블록이 특별히 그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관세 정도의 차원에서만 이렇게 그 유의하면서 경쟁을 했었는데 이제 자원 확보가 이제 굉장히 절실한 환경에 처하게 되고 식량 자원도 그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상시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도 그 불안정성을 항상 느끼면서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것이 이러한 경쟁 이게 하나로 그래도 자유무역이 잘 이루어지고 이럴 때는 어떤 이것을 이제 확보해야 되는 경쟁 그리고 또 이거를 비축해 놓아야 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지 않았지만은 이제 지불해야 된다는 이제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군사 안보 비용도 이제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특히 유럽도 그렇죠. 지금까지 유럽이 미국이 다 안보를 책임져 줬다면은 일본도 그렇고 이렇게 치원졌다. 지금 어때요? 자신들이 이제 이 비용을 대 가지고 경제에 쏟았던 거를 이제 군사 안보 이런 데 자원을 투입을 해야 되니까 더 어렵게 되는 거죠, 경제가. 그러니까 군사 안보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자원 안보 비용.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에너지 러시아에서 지금 이걸 구할 수 없으니까 다 이제 다른 데로 막 중동에 알아보고 이스라엘에 알아보고 다 뭐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알아보고 하지만은 그 가격만 이렇게 비싸지고 또 잘 수급도 또 잘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안보 비용이 에너지 안보 비용, 자원 안보 비용 이것이 상당히 그러니까 희토류 같은 그런 이제 그 자원 그 어떤 생산 자원의 그 원자재 그런 안보도 이제 고려해야 될 상황이고 이에 따른 비용이 들어간다. 구하기도 어렵고 또 비축해 놓아야 되니까 창고비라든가 물류비 이런 것이 다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식량 안보 비용. 식량도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이해서 그쪽 지역이 이렇게 어렵게 되니까 상당히 이제 식량 안보에 대해서도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싼 비용으로 이렇게 적절하게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보를 생각해서 또 이거를 다 이렇게 또 식량도 재배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또 이거를 다 말씀드려 안 드려도 될 겁니다. 이런 비용이 증가한다 결국 이러한 체제의 변화기에 있어서는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고 이건 경제 환경을 더욱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경제적 환경이 더욱더 불안정성이 높아진다. 그러잖아도 이제 코로나로 이제 어려웠었는데 이제 더욱더 이제 불확실, 불안정, 불신이 경제적 이제 투자인데 잘못 썼네요. 투자 환경을 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주식 시장이라든가 어떤 투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다 어쩌면 심리적 적이 아니에요. 영향을 상당히 끼치는데 이런데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또 불신, 서로 불신하는 나라마다 불신하고 또 기업을 불신하고 또 어떤 여러 노동자를 불신하고 여러 가지 계층 간 또 이런 나라 간 이런 불신이 이러한 투자 환경을 이렇게
저하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또 경제 블록이 새롭게 형성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서구가 이제 러시아를 이제 배제하고 또 이제 러시아 뭐를 비롯해서 중국이라든가 브릭스라든가 새로운 경제 블록이 형성되고 노력하고 있고 또 미국도 이제 자국의 어떤 산업을 이제 발전시키려고 좀 문을 닫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요 뭐 일본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또 경제 블록을 형성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공급망의 변화 그렇죠. 지금까지 있었던 공급 루트 딱 하면은 공급 루트가 기존에 있었던 건 뭐예요? 딱 원가도 알고 또 저기 갖고 오는 수송비도 알고 또 이렇게 파는 비용도 알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확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렵지 않건 그 확실하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어느 정도를 투자하면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겠다. 어느 정도의 판로가 있다. 이게 예측 가능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공급망도 이제 변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을 이제 그 생산 기지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공장도 잘 지금 젖어 있지도 않고 그러한 루트 판매 공급망 이렇게 오는 그 루트도 다 지금 새롭게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환경이 나타나는 환경이다. 그리고 수출 시장도 이렇게 축소가 됐다. 그러니까 각각의 블록끼리 이렇게 이란과 중국과 러시아 뭐 이런 식으로 블록들이 그 내에서만 각각의 나라들이 그 내에서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생산 그 비용도 높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판매 그런 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위축되고 이제 또한 이제 변화 과정 속에서의 자금 유동성이 경색의 위험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또 이렇게 부도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자금 유동성 확보 어떤 그 외화라든가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귀축 통화에 대한 도전 이것도 이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중국이 그 위안화를 어떤 그 저기 그 석유 대금으로 하고자 하는 또 노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축 통화를 결국 흔들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또 충돌도 또 발생할 것이고 또 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기축 통화를 또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또 안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오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불확실성 불안정성, 불신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한 국가 차원에서 또 해결될 상황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문제는 이러한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국가적 차원의 불안정한 환경이 더욱 가속화될 거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더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불안정성 더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어떠한 철학과 과학 등의 노력으로 극복하기에는 그 불안정성이 복합적이다. 그러니까 다중적이고 또 집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건 또 지금 인간이 지금 그 인구적으로도 그렇고 인구적 한계 상황도 그렇고 기술적 또 지식적 발전 상황이나 또 저기죠. 또 컴퓨터 이런 그 인공지능 어떤 발전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게 복합적으로 다중적으로 그런 4차 산업의 또 변혁기 가운데 또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하다. 그리고 또한 기후 변화라든가 지각 변화 등 자연 재해와 동반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단순히 인간이 해결하기에는 좀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르고 있다. 이제 성경은 마지막 때 현상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고 또 환경이 종말론적 현상에 유사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은 사실 놀라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러한 사회의 환경적 이런 상황들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방향으로 이제 역사와 시대가 흐르기 때문에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극복하기는 인간이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하나라면은 이런 여러 어려움들이 몇 개라면은 이게 인간이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이라는 것도 뭐 새로운 기술을 뭐 수소 이렇게 그 자원을 이용한다던가 여러 가지 상황들로 극복이 가능하지만 또 여러 가지 그 지금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또 이렇게 복합적이고 다중적이고 이런 상황 때문에 극복은 사실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가는 이런 차를 탄 것이다. 뛰어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또 이 과정 속에서 또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자신들만의 어떤 그런 공작으로 세상을 더욱더 혼동 속으로 빠뜨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음모론은 이제 앞으로 점점점 느끼겠지만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기죠. 그것을 사실로 확인될 때는 이제 벌써 상황은 끝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평화와 거짓 평화를 외치고 이제 좋은 이제 희망들을 이제 막 이제 주입하기 시작하죠.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제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쾌락을 찾게 되고 이제 중독에 빠지게 되고 이제 몰같이 빠지게 되고 희망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매일 이렇게 실업도 그렇고 실업률 낮춘다고 수십 조를 쏟아부어도 다 그냥 각각 해먹는데 그 저기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거를 또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또 상황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포자기 되고 그러니까 벌써 결혼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면은 이제 자포자기 되고 또 약물 중독 그리고 또 마약이 또 많이 이제 늘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들이 창궐하게 된다. 그거는 결국에는 불안감 여기에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환경과 변화되는 그런 것에 주체적인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보게 되면서 더욱더 이러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길로 가게 되는 거는 또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그러니까 노아처럼 이런 단독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숙명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해 줄 인간도 없고 위로해 줄 어떤 그 공동체도 없고 그러하다는 하나님만이 그 위로와 방패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또 시대와 인간 앞에 결국에는 매 순간 진솔함이 요구된다. 결국 교만하지 않고 이 시대 속에서 인간 속에서 뭐 이렇게 뭘 이렇게 자랑할 그런 것도 다 부질없는 것이고 다 어떤 욕구, 욕망 그거를 높이는 것도 다 부질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진솔함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그러한 인간 또 매 순간 시대와 인간 앞에도 진솔한 모습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 그것이 다 완벽할 수 없겠지만 그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